자, 그럼 드라마가 결정이 되었다면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자막이 있는 상태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자막이 없는 상태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자막이 있는 상태로 먼저 봅니다. 처음에는 공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막을 켜놓고 자막이 있는 상태로 그냥 드라마를 즐기듯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켜놓고 드라마를 한번 봅니다. 자막이 있는 상태로 드라마를 한번 봤다면 일단은 내용이 전체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막이 있는 상태로 드라마를 봐서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자막이 없는 상태로 드라마를 봅니다. 자막이 없는 상태로 보기 시작하면은 물론 100% 다 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루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들리는 소리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충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단어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다시 자막을 킨 상태로 본 다음에 그 내용과 뜻을 이해하고 다시 자막을 지우고 같은 장면을 보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듣다 보면은 처음엔 단어가 들렸던 것이 점점 문장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장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번에는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신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쓸 수 있을 테고 자신이 잘 들리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들리지 않고 쓰지 못했다면 반복해서 몇 번을 더 보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자막을 켜고 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식의 일본어가 사용됐는지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드라마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단어를 외우거나 수거를 외우는 식의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 더욱더 효과가 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이 같은 경우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드라마를 자주 바꿔서 보는 것보다 한 가지 드라마를 계속 꾸준히 보는 것, 그리고 드라마를 한 편을 계속 보는 것보다도 한 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더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드라마의 대본 같은 걸 구할 수 있다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어 드라마, 꼭 드라마만이 아니라 뉴스 같은 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쉐도잉이라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부 방법이냐고 하면은 들리는 대로 바로 따라 말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통역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일본인들의 억양이라던가 발음을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리는 대로 그냥 따라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줄수록 일본인과 가까운 억양과 발음으로 일본어 발음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하고 다르게 이것은 단어를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보다는 일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발음이나 억양을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초보자들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이라던가 단어를 외운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언어를 익히게 되죠. 그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언어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섀도잉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들리는 그대로의 발음을 따라하는 것. 여기서는 틀리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발음을 따라하는 것.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일본인의 발음에 가깝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하는 건 굉장히 처음엔 어렵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나중에 익숙해지면 점점 긴 시간으로 공부를 꾸준히 함으로써 일본인의 발음과 억양을 흉내를 낼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부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처음엔 너무 어렵고 따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공부 방법으로 일본어가 늘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씩 꾸준히 매일매일 한 10분이라도 이런 작업을 해줌으로써 일본인의 억양과 발음을 따라하게 되고 이 자체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듯이 일본어도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그걸 흉내내거나 단어를 받아 적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 드라마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일본어가 늘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듣고 많은 일본어를 접하고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효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주시는 게 효과가 크고
실제로 일본어 향상에 도움이 되죠. 오늘은 일본 드라마로 공부하는 일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아침에 일본어가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꾸준히 듣고 많이 내뱉고 하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해 줄수록 조금씩 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본어가 느는 것을 바라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事件は会議室で起きてるんじゃない。現場で起きてるんだ。